자, 여러분, 뉴스 속보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좀 청정한 지역이라고 생각했었던 대구에서 마침내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31번째 확진자이고 61세 여성이라고 합니다. 현재 대구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이 놀라운 사건으로 온 뉴스가 현재 난리가 난 그런 상황입니다. 대구 코로나라고 검색만 해보셔도 수많은 자료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이죠. 자세한 소식 저와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자, 대구에서 마침내 31번째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굉장히 걱정스러운 뉴스죠. 또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해외 경력이 없는 61세 여성이었다는 점입니다. 자, 이게 왜 심각한 일이냐면 이런 사례들이 사실상 지역사회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해가지고 바이러스 진원지까지 해외여행을 가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국내로 옮겨온 질병에 의해서 지역사회에서 자체적으로 2차, 3차 감염, 이런 추가적인 감염이 자체적으로 퍼져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우려가 충분히 제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전문가들에 의해서 말입니다. 자, 일단 오늘 기준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해외여행 경력이 없는 우리나라 61세 여성이 국내에서 31번째 확진자로 최종 확인됐다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팩트라는 것이죠. 자, 이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국내 확진자는 현재 31명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단 이번 사건에서 우리가 특별히 더 주목할 만한 점은 이 31번째 확진자분께서 기존의 다른 확진자들과 접촉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어떻게 병에 걸렸는지를 잘 모른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기존의 정부 방역 체계 그물 사이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물 사이에 구멍이 나 있다는 것이죠. 감염 경로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파악이 안 된다는 거죠. 누가 옮기고 다니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통계 자료의 바깥에서 현재 지금 그러니까 활동하고 있으며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로 전염된 건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31번째 확진자는 대구 수성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뒤에 양성으로 최종 확인이 되었다고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인 대구의료원에서 현재 격리 입원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중요한 내용을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구 사례 등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특히 더 조심하고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현재 정확한 감염원이 파악되지 않은 환자가 이제 슬슬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염됐는지 파악 안 되는 분들이 슬슬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29번, 30번, 31번 확진자가 바로 그 예시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분들은 그러니까 해외여행 경력도 없고 확진자들과 뚜렷하게 접촉했던 경력도 없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이 병을 옮겨왔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기존의 정부 방역체계 시스템 허점 사이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수로 어떻게 옮겨 다니고 있는 것인지 파악도 안 되고 통계자료 바깥에 비공식적인 감염자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짐작조차 못하고 있고 이 사태를 걷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중국 우한 지역에 여행을 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침내 사람들끼리 옮겨와가지고 또 퍼뜨리고 이렇게 확산되기 시작하는 악순환,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현재 전문가와 언론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또 사태를 축소시키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감염 경로가 안개 속이고 해외여행 경력은 물론이고 확진자와의 구체적인 접촉도 없었던 사람들이 현재 다른 곳에서 정체불명으로 병에 걸린 상황인데 아직도 정부에서는 지역사회 감염은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태를 애써 사태의 의미를 축소시키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제가 파란색 밑줄을 그어놨습니다만 해외여행이라든지 확진 환자와의 접촉이라든지 구체적인 역학적 연결고리가 없다면 지역사회 감염은 사실상 현실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정부 당국의 과감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렇죠. 역학적인 연결고리가 없다는 건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태가 촉발된 근본적인 원인 배경이 뭘까요? 문재인이가 근본적인 감염원을 차단하지도 않았고 다시 말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의 입국 금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작게 막을 수 있는 것을 이제 와가지고 막대한 인력과 자금을 손실해가면서도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번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구둣발로도 밟아서 끌 수 있었던 그 성냥불과도 같은 게 이제는 거대한 산불로 번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에는 무능한 정부와 이 문재인 씨의 무능함이 크게 한몫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커다란 음료수 병이 넘어졌습니다. 음료수가 콸콸 쏟아져 나오고 주변에 우리가 그 값비싼 카페트에 얼룩이지고 마룻바닥이 더럽혀지겠죠. 음료수가 쏟아져 나오니까. 이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렇죠. 얼른 넘어진 음료수 병을 다시 바로 세운 뒤에 뚜껑을 막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전문 지식이 필요가 없어요.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막으라는 뚜껑은 안 막고 음료수는 계속해서 콸콸 쏟아지고 있는데 그 밑에서 백날 의료진들만 갈고 가면서 걸레질을 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같은 원리로 중국 관광객들이 하루에도 수천 수만 명씩 국내로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백날 여기서 국민들이 부족한 마스크를 아껴 써가면서 바가지 써가면서 개인 위생 건강 지켜보겠다고 쇼를 하고 의료진들이 코피 터져가며 방역 시스템을 유지해 보겠다고 한들 백날 삽질을 해봤자 뭐 하겠냐고요. 근본적인 감염원이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수만 명씩 중국 관광객들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걸 다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음료수가 넘어졌으면 뚜껑을 닫아야 되겠죠. 음료수가 넘어졌으면 뚜껑을 닫아야지. 음료수는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데 그 밑에서 걸레질만 백날 한들 못하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닦아도 걸레가 휴지가 모자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이런 짓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국민보다 중국의 눈치를 보고 상국의 눈치를 보는 게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그 운동권, 586 세대 운동권 시절 그들의 젊은 날의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실질적인 국민들의 안전보다도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철진한 이념론에 아직까지도 수십 년 전 그때 장발을 기르고 통기타를 두드리던 그런 이제 대학생 그때 그 시절의 그 낭만에 아직까지도 그 사람들은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좌파 성향의 네티즌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곡하게 한번 요청해 봅니다. 여러분, 당신들이 깨어나셔야 됩니다. 좌파 성향의 네티즌 분들이 왜 어리석은지 저는 200% 여러분들의 부모님보다도 더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좌편향된 사회, 좌편향된 정교조, 교육, 그리고 교과서, SNS의 분위기, 왜곡된 인터넷 정보, 언론과 미디어의 지속적인 이미지 주입과 세뇌가 좌파 네티즌 국민 여러분들의 정상적인 사고력과 판단력을 병들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깨어나셔야 된다는 거죠. 현실을 보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좌파와 우파의 근본적인 가장 거대한 차이점이에요. 아직까지도 사이비 교주를 모시듯이 무조건적인 지지를 하고 편을 든다면 그 너무나도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 반찬 가게 그 아주머니가 경제가 어렵다고 한마디 했다고 그 반찬 가게 아주머니의 신상을 털고 그 욕을 하고 그게 정상적인 민주주의 사회 국민들이 할 짓이란 말입니까? 이제는 제발 좀 좌파 네티즌 여러분들이 깨어나셔야 된다는 거죠. 기초적인 가치 판단, 20살 이상 성인이라면 스스로 할 줄 아셔야 됩니다.